안녕하세요. 렉처 8에서는 엑서사이즈 2, 즉 지점별 상품 판매, 정확한 세일즈 텍스 계산, 그리고 판매 대금의 크레딧 카드 결제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그런데 2월달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엑서사이즈 1에서 LA 매니지먼트에게 지불하는 렌트와 뉴욕 매니지먼트에게 지불하는 렌트를 자동으로 반복하도록 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리마인드만 요구하였기 때문에 2월 1일이 되면 세팅 기어를 클릭을 하고 리스트 섹션에 가면 그곳에 recurring transactions, 즉 반복되는 작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의 사이드 메뉴 트랜잭션에 가면은 그곳에서 또 마찬가지로 recurring transaction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랜잭션을 그냥 클릭을 하고 이곳에 가서 recurring transactions를 클릭을 한다면 이곳에 우리가 기억시켜 놓은 LA 매니지먼트 렌트 매달 기억을 리마인더를 해달라고만 하였고, 그래서 2월 1일이 되었으면 이곳에 와서 버튼을 클릭을 하고 use, 이 반복 트랜잭션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A 매니지먼트를 클릭. 그렇게 되면 use 버튼을 클릭을 하였더니 이곳에서 수표가 오늘 2월 1일 날 발행할 수표의 넘버는 1006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111 구좌에서 지불하는 LA 매니지먼트의 렌트 8,500불 LA 브랜치 경비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 합니다. 마찬가지로 뉴욕 매니지먼트 여기에도 가서 클릭을 하고 use를 하게 되면 2월 1일 날 뉴욕 매니지먼트의 수표번호 1007번으로 save and close 이렇게 하면 반복 자동 작업을 끝냈습니다. 지금 막 우리가 2월 1일 자동 재생 반복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넥스트 데이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퀵북의 문제로 대개는 하루 이틀이 지나기 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이것이 3월 1일로 바뀌는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커스터머 빌 카펜터의 컴퓨터를 수리하고 6시간 수리비 300불 인보이스를 발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퀵북스에서 반복되는 작업들은 이곳에 있는 플러스 뉴를 클릭하여서 오픈합니다. 플러스 뉴를 눌러서 커스터머 컬럼 중에서 인보이스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인보이스가 오픈이 되면 이 인보이스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어느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는지를 가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스토어에 가서 LA 브랜치, 그래야만 고객이 받는 인보이스에 LA 브랜치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는 인보이스가 발행이 됩니다. Add Customer에는 아직 Add New를 클릭을 하고 First name은 Bill이고 Last name은 Carpenter입니다. 해서 빌 카핀터는 주소를 LA 거주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 LA 거주 주소를 넣으셔도 됩니다. 대개는 자동으로 이렇게 shipping address가 같은 same as billing address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고객이 shipping address는 창고라든지 다른 주소라면 이곳에서 박스를 빼고 이곳에 새로운 다른 주소를 넣어야 됩니다. same으로 일단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인포메이션은 필요할 때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save. 그래서 빌 카펜터 그랬더니 빌 투, ship to, ship from인데 지금
퀵북스 작동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LA 지점은 700번 윌시업 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상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 날짜는 2월 1일입니다. 엑서사이즈 2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불 텀도 due and receive 혹은 15일, 30일, 60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렉트 세일, 즉 소매니까 due and receive이라고 해놓는데 이 손님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은 지불을 안 해도 상품을 인계하도록 하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하고 프로덕트는 이 손님은 컴퓨터 서비스를 6시간, 리페어 타입 1 시간은 6시간 그렇게 해서 아직 6시간을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바깥이나 혹은 다음 줄이나 빈칸에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6시간 50불씩 총 300불. 텍스란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은 리페어라는 상품은 텍스를 세일즈 텍스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액 300불에 세일즈 텍스는 오토매틱 칼큘레이션을 해보든 저기를 하든 이곳에 가서는 LA 브랜치 이렇게 하더라도 세일즈 텍스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오토매틱 칼큘레이션 하고 제로인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텍스를 안 받는 상품은 당연히 세일즈 텍스가 꼭 제로여야 되고 제로가 아니라면 어디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save and new가 있고 save and close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 다음번에는 인보이스를 이어서 계속 발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save를 클릭하고 save and close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보이스라는 것은 송장입니다. 상품을 인계받았다는 뜻이에요. 주고받았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다는 뜻이 꼭 손님이 이 금액을 지불하였다는 증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보이스를 우리가 발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을 받게 되면 꼭 receive payment라는 작업을 한 번 더 하여야만 됩니다. 즉 이렇게 인보이스를 만들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오픈 인보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를 합니다. 빌 카펜터는 그 다음날 수표로 지불을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플러스 new를 클릭을 하고 커스터머 섹션에서 receive payment가 있어요. 그래서 receive payment를 클릭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는 당연히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날짜는 2월 2일 엑서사이즈 2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받을 것이 당연히 커스터머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순간에 빌 카펜터를 선택을 클릭을 하면 이 밑에 가서 지금 오픈 인보이스가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즉, 빌 카펜터는 2월 1일 날 판매한 인보이스 넘버 1001번의 상품대 300불이 아직 오픈 밸런스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박스를 클릭을 하면 이 뒤에 있는 페이먼트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가서 클릭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300불 총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오픈 밸런스 총액을 다 내지 않고 일부만 낸다면 이곳에서 지우고 200불만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오픈 인보이스 밸런스는 100불로 줄었겠죠. 지금은 다시 300불로 원상복귀시켜 놓고 우선 이 손님이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메소드는 책, 리퍼런스 넘버는 수표 번호는 9876입니다.
해서 디파짓 투인데 지금 이 수표를 받은 순간에 아직까지 이것이 은행으로 입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큰 회사들에서는 리모트 디파짓이라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직접 수표를 받자마자 은행으로 디파짓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수표는 일단은 우리 회사에서 보관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입금을 하겠죠. 사무실에서 온라인 디파짓을 하든 혹은 은행에 가서 디파짓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는 가서 보면 undeposited fund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undeposited fund는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펀드지만은 아직까지 은행이나 필요한 기관에 디파짓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undeposited funds입니다. 그런데 이 undeposited funds가 가끔은 이름이 payment to deposit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300불짜리 수표는 지금은 캐시어가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오피스로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플러스 new를 클릭을 하고 other 섹션에서 bank deposit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투자자들에게서 수표를 받아서 입금하였던 그 같은 작업 창입니다. 그래서 뱅크 디파짓을 클릭합니다. 뱅크 디파짓을 클릭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300불짜리 수표 9876번이고 빌 카핀터에서 2월 2일 날 받았고 지금 현재 수표로 보관되어 있다. 타입은 페이먼트를 받은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디파짓 해야 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먼트는 어느 스토어에서 판매해서 어느 스토어로 지불이 되는 것이냐? 셀렉트 페이 스토어를 해서 이곳에서 당연히 LA 브랜치에서 팔았고 LA 브랜치에서 수금을 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앞에 있는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 어마운트 300불이 받게 된다는 뜻이고 날짜는 2월 3일 우리가 문제 풀이를 날짜별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문제로 따로 내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수표라든지 이런 걸 디파짓 할 것이 있으면 이것에서 add funds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수표 한 장만 디파짓하고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다시 또 연습을 하기 위해서 3월 4일 날 토마스 카핀터에게 시스템 서비스하고 450불을 지금 당장 크레딧 카드 비자로 지불을 받아버립니다. 아까 인보이스는 우리가 receive payment라는 작업에다가 디파짓, 뱅크에 디파짓 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세 번을 거치게 되었었는데 손님에게 팔면서 그 자리에서 수금을 하여버린다면 이것은 구태여 인보이스를 발행할 필요가 없이 플러스 뉴에서 커스터머 섹션의 밑쪽에 내려가면 Sales Receiv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 판매를 하고 수금을 하였다는 뜻이에요. 즉 인보이스 플러스 Receive Paymen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ales Receive 판매와 동시에 수금을 한다면 Sales Receive를 사용합니다. 세일즈 리시브를 클릭을 하면 인보이스와 아주 비슷하게 되었고 번호도 인보이스 번호 1001번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같은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세일즈 리시브이지만 번호는 1002번으로 이렇게 계속되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는 이번에도 다시 또 add new 해서 호스트 네임은 토마스 카핀터 세이브 날짜는 2월 4일 엑서사이즈 2의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 자리에서 팔고 돈도 받았기 때문에 쉬핑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쉬핑 주소도 넣지도 않았었고 여기에 쉬핑 데이터도 넣어 주어야 될 필요도 없고 토마스 카핀터 마찬가지로 LA 브랜치에서 팔았습니다.
지금 아까 인보이스는 LA 브랜치 선택이 이쪽 칸에 있었지만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어지럽게 만듭니다. 클래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 업무별로 별도의 손익계산서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이 스토어를 LA 브랜치로 하여놓으면 예, 지점당 인컴, 매상을 관리를 따로따로 해줍니다. 토마스 카핀터에게 이곳에 있는 서비스 데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덕트에서 이곳에서 리페어 마찬가지인데 요번에는 450불 9시간을 계산을 수리를 해주고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450불인데 텍스는 붙지 않으니까 그대로 450불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amount received라는 것이 생겼고 인보이스에는 없었죠. 그래서 밸런스 뒤는 제로라고 나옵니다. 인보이스와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 이곳에서 payment method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choose payment method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받았는데 어떤 크레딧 카드를 받았느냐 하고 구별을 따로 한다면 크레딧 카드 중에서도 add new를 하고 이곳에서 비자 그리고 여기에서 this is a credit card를 선택을 한 다음에 save 이러면 토마스 카핀터에게서는 비자 카드를 받았는데 리퍼런스 넘버는 요즘은 크레딧 카드를 전부 다 온라인으로 수금을 해버리기 때문에 리퍼런스 넘버 같은 것은 적지 않습니다. 디파sit 투, 자, 크레딧 카드로 우리가 결제를 받았으면 그것이 우리 은행으로 직접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프로세싱 컴퍼니로 판매 금액이 들어갔다가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정해진 날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은행으로 다시 입금을 해줍니다. 당연히 그 중간에서 피를 떼도록 되겠죠. 해서 이곳에서는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add new를 하고 어카운트 네임은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이라고 이름을 적어 놓고 혹은 우리가 카드 프로세싱을 해주는 은행이라든지 회사 이름을 적어 놓은 다음에 어카운트 타입은 이 회사는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판매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한테로 입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돈을 트랜스퍼 해주죠. 그래서 어카운트 타입은 뱅크를 선택해야 되고 디테일 타입은 체킹처럼 돈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체킹이라고 이와 같은 가상의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 어카운트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프닝 밸런스는 0. 지금 현재의 오프닝 밸런스는 실제로는 3월 1일부터 사용을 하겠지만 그냥 우리는 1월 1일부터 사용한다고 해놓고 디스크립션은 뭐 특별히 더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이라는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면 1위로 일단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 450불 판매를 하였는데 그것을 비자 카드로 받아서 직접 그 자리에서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 손에 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세일즈 리시브를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을 하고 Save and New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Sales Receive 넘버가 하나 넘어갔는데 자, 이번에는 3월 5일 날 워킹 커스터머한테 컴퓨터 서비스를 해주고 120불을 캐시로 받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워킹 커스터머라고 주로 부르게 됩니다. 이곳에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dd New를 클릭을 하고
LA 워킹 커스터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여기 뭐 주소 같은 거는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세이브 합니다. 예, 날짜는 2월 5일입니다. 당연히 쇼핑 데이트 이런 것은 우리가 채워야 될 필요가 없고 확인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LA 브랜치에서 판매하였는지 이것을 보고 실제로 여기 주소도 쉬핑 프롬이 쉬핑할 이유가 없이 디렉트 세일이니까 여기는 아예 비워 놓아도 됩니다. 그런데 비우면 다시 자기가 채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소를 채워 주어야만. 이 손님에게도 마찬가지로 리페어 서비스를 했습니다. 2.4시간에서 120불을 받겠습니다. 텍스는 당연히 받지 않고 120불인데 이 손님한테서는 캐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페이먼트 메소드는 가서 캐시. 자, 그럼 이 캐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은. 캐시어 레지스터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오피스로 가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on deposit funds입니다. 카운터에 있거나 사무실에 있거나 아직 그 돈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디파짓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어느 한 정해진 어카운트 안으로 이동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디파짓 할 펀드, undeposited funds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캐시로 받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이곳에서 토탈 120불인데 amount received 해서 밸런스는 제로. 당연히 sales, receive로 물건을 판매하고 수금을 하였다면 밸런스는 제로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exercise 2의 6입니다. LA 랜로드한테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정비를 하고 인보이스 24시간 서비스한 인보이스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커스터머즈에서 인보이스를 클릭을 add 커스터머에 가서 보면은 이곳에 우리가 틀림없이 LA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A 매니지먼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보이스는 커스터머로 등록된 이름에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A 매니지먼트가 우리에게 등록이 벤더로 되어 있어서 add new를 해서 커스터머로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커스터머 컴퍼니 네임에다가 LA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세이브를 해보면 세이브를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LA 매니지먼트는 이미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커스터머로는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어떤 회사들은 이 뒤에다가 점만 찍습니다. 컴퓨터는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죠. 혹은 커스터머 넘버가 있다 그러면 이곳에서 커스터머 넘버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돼요. 우리는 간편하게 그냥 점 하나만 더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LA 매니지먼트와 전혀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세이브를 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LA 매니지먼트지만 점이 찍혀 있으면 커스터머, 점이 없으면 벤더입니다. Ship from은 여기에 hidden이라고 써 있는 것은 고객의 인보이스에는 찍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판매는 우리 가게에서부터 한다 그러면 700번 윌셔 플레이스 바뀌어줘야 될 것입니다. 쉬핑 이런 것은 하나도 다 필요가 없고 인보이스 데이트는 2월 6일입니다. 프로덕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리페어 타입 24시간 그래서 1200불 인보이스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세일즈 리시브에서는 페이 어마운트라든지 어마운트 듀가 제로로 남지만 이곳에는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이브 앤 클로즈 합니다. 요번에는 뉴욕
지점에서 전화기를 고쳐주고 125불을 마스터카드로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플러스 뉴, 당연히 그 자리에서 팔고 수금을 하였기 때문에 sales receipt, 날짜는 2월 7일, 브랜치는 뉴욕 브랜치. 그래야만 꼭 인보이스가 인쇄돼서 고객에게 주면 그곳에는 뉴욕 브랜치의 주소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게 돼요. 카운터에서 뉴욕 워킹 커스터머이기 때문에 add new를 하고 그래서 뉴욕 워킹 커스터머 save.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repair. 이 손님은 2시간 반. 이 손님은 2시간 반. 그래서 125불을 받는데 마스터카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비자를 만든 것과 똑같이 add new 해서 이곳에서 마스터카드를 만들어 놓고 this is a credit card라고 하고 save. 당연히 여기에는 deposit to는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회사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면 amount due는 당연히 제로가 되어 있고 save and close 합니다. 그러니 2월 28일 날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에서 569불 25센트가 트랜스퍼가 되어 왔습니다. 플러스 new를 클릭하고 other 섹션에서 transfer라는 메뉴가 있어서 트랜스퍼 창을 열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가 이곳에서는 999 어카운트를 따로 만들었었습니다. 안 만들어져 있다면 이곳에 와서 체킹 ABC뱅크 어카운트 타입은 뱅크 디테일 타입은 체킹 오프닝 밸런스 지로 에즈 오브 날짜야 1월 1일로 하여도 되고 더 세이브 트랜스퍼는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 어카운트에서 지금 현재 밸런스가 575불, 우리가 카드 판매를 할 때마다 입금이 되어서 그 돈이 575불이 입금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랜스퍼 펀드를 어디로 들어오느냐? 999 구자로 들어와서 트랜스퍼된 어마운트는 569불 25전입니다. 날짜는 2월 28일 날. 575불이 크레딧 카드 회사로 디파짓이 되었고, 피를 빼고 나서 우리에게는 569불 25전이 트랜스퍼 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차액 5불 75센트는 우리에게서부터 피를 받아가게 되죠. 당연히 우리에게 트랜스퍼 하는 날짜로 피가 결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는 save and close를 하고 플러스 뉴를 하고 책을 클릭을 하여서 페이는 누가 누구에게 발행을 하였느냐?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에게 우리가 피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vendor로서 add new를 해서 바로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에게 우리가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save. 그래서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에게 어느 구자에서부터 이것은 우리 구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이라는 어카운트에서 자동으로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로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 피는 상품, 아이템이 아니라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테고리에서 처리를 하면서 이곳에 가면은 뱅크 차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은행에서 우리에게 차지하는 것과 별도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add new를 해서 어카운트 네임은 카드 프로세싱 fee라고 하겠습니다. 어카운트 타입은 당연히 expense.
expense를 선택하고 디테일 타입에 가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뱅크 차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카드 프로세싱 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여 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 프로세싱 피, 그렇죠? 그래서 save. 그러면 카드 프로세싱 피로 얼마? 5불 75센트. 뭐 1%보다 더 많이 받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5불 75전의 fee는 어느 지점을 위해서 지불된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회사가 어느 지점이든 간에 사용한 크레딧 카드에 대한 경비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것을 비워놓아야만 됩니다.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포트에 가서 이번 달에 한 작업을 보러 간다면 엑서사이즈 2를 끝내고 리포트를 보러 갑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볼 리포트, 사이드 메뉴에 있는 리포트를 클릭을 하고 그곳에 가서 비즈니스 오버뷰에서 약간 밑쪽으로 내려가면 Profit and Loss by Store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지점별 Profit and Los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엑서사이즈 2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가서 Run Report를 클릭을 하면 이곳에 있는 LA 브랜치와 뉴욕 브랜치 그리고 Not Specified 바로 우리가 카드 프로세싱 피 5불 75센트를 지불한 것은 어느 한 브랜치에 의한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본점의 경비, 즉 not specified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LA 브랜치에서는 서비스 피 인감이 2,070불이 있었고 뉴욕 브랜치는 125불 이렇게 해서 인컴들과 그 다음에 렌트나 리즈 낸 것들의 경비를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하여서 각 브랜치별 이익금이나 로스를 얘기해주고 전 마지막으로는 토탈 우리 회사 전체로서의 인컴이나 로스를 보여주게. 엑서사이즈 1과 2, 두 달간의 프로핏 앤 로스를 보자면 앞에 가서 처음 날짜를 1월 1일로 바꿔줍니다. 그런 리포트를 해서 꼭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였더니 이곳에서 2달 동안 LA 브랜치와 뉴욕 브랜치의 인컴과 익스펜스를 전부 다 해서 각 지점별로 또 우리 회사 전체의 P&L, Profit and Loss, 손익 계산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포트를 가서 클릭을 다시 하고 밸런스 쉿, 밸런스 쉿을 보러 갑니다. 밸런스 쉿은 어느 한 날짜, 한 순간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앞에 있는 날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두 번째 끝나는 어느 날 엑사이즈가 2가 끝난 2월 28일 항상 밤 12시를 기해서 이 보고서가 숫자가 작성되게 됩니다. Run Report를 클릭을 하고 보게 되면 2월 28일 여기에서 보이시듯이 Balance Sheet as of February 28, 2025라고 이렇게 나오죠. 다른 그 앞에 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assets,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111 구자와 999 구자에 있는 유동자산, current assets, 그 다음에 add current assets에는 캐시로 물건을 팔고 아직 그 돈이 캐시어가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120불을 합쳐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그 다음에 liabilities and equity. 총 부채와 총 자본금을 뜻합니다. 라이어빌리티는 아직 우리 회사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300만 불과 500만 불의 투자를 받았는데 1월, 2월 엑서사이즈 두 번 하는 동안에 43,618불
로스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800만 불에서 795만 6천 불로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총 어셋의 금액과 liability 플러스 equity, 총 부채와 자본금을 합친 금액, 이 두 가지가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밸런스가 맞는다고 해서 밸런스 쉿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대차대조표라고 부릅니다. 이것으로 엑서사이즈 2를 끝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퀵북 온라인 버전 풀 강의를 판매합니다. udemy.com에서 퀵북 한국어 케빈을 한글로 찾으시면 됩니다.